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슬기 선생님입니다. 가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. 주변을 보니 콜록콜록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고요. 일교차가 크니까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.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사인 유학생활과 국제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. 상담할 때 우리 아이의 성향이 한국 학교와 잘 맞는 것 같지 않다고 혹은 영어 배우려면 외국에 가서 배워야 하지 않나요? 하시며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곤 했었는데요. 그만큼 많은 학부모님이 유학과 국제학교에 대해 관심도 많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. 경험담만큼 좋은 설명은 없을 것 같은데 마침 제 옆에 계신 장은비 선생님께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 장은비 선생님을 인터뷰하면서 외국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 해요. 장은비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오늘 유학 생활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? 먼저 어디에 어떻게 가시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듣고 싶어요.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특별히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 해요. 먼저 저는 국제학교로 유명한 말레이시아에 가서 9년간 지내며 공부했어요. 부모님께서 유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간 건 아니었고 아버지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우연히 가게 된 거죠.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영어를 한국어만큼 많이 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네,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맞아요. 대부분 영어를 쓴다고 또 국제학교로 되게 유명하다고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학교는 보통 학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? 국제학교로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그곳에는 미국 국제학교, 영국 국제학교, 호주 국제학교 등 영어로 유명한 나라들의 국제학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. 보통은 국제학교를 통해 졸업 후 대학교나 그 이후를 바라보고 유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전반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계 학교를 선호하는 편이죠. 미국계는 우리나라처럼 2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영국계는 3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학기에 입학하기 위해서 유학 시기를 결정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갈 학교의 학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. 그렇군요. 근데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다 가셨으면 처음에는 영어로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 다니셨을 때 그 영어 스피킹이 어느 정도 가능하셨었어요?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영어 스피킹을 접할 기회가 참 많지 않잖아요. 아무래도 영어로 말할 때 두근거림이 컸던 것 같은데 학교 원어민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대답하려고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간단한 문장 정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.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어로만 혹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만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이해하셨던 게 마냥 신기하네요. 그렇군요. 맞아요. 저도 그 원어민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소통이 안 되니까 살금살금 피해 다녔던 때가 기억이 나요. 그러면 처음 국제학교에 가셨을 때 학교 분위기는 어땠어요? 아무래도 많은 학부모님이 한국과 많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어려워하실까봐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학습 분위기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등등 좀 알려주시겠어요? 음,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학습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. 우리나라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고 수업 시간 가려면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허락을 받잖아요. 근데 외국에서는 화장실이 됐든 전화든 내 개인적인 용무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편히 다녀올 수 있어요. 조금은 더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죠.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. 국제학교이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국, 호주, 말레이시아, 중국, 인도계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이 계시죠. 그분들의 영어 발음이나 억양이 다 다르거든요. 처음에는 애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. 나중에는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도 금방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요. 하나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, 아랍계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검정색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다녔는데, 저는 그 옷을 입고 밥도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놀랐거든요. 근데 다양한 사람을 보면서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. 그렇군요. 맞아요.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학교는 참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사실 수학 같은 과목은 영어로 듣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. 어떠셨어요? 많은 유학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과학이나 암기 과목을 제일 힘들어할 거예요. 제 경험을 생각해보면 과학 시간에 광합성 작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글로 쓸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어로 적어야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.
광합성이 한글로는 세 글자잖아요. 영어로는 photosynthesis이지 않나요? 길어요. 또 수업 시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질문도 쉽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제가 했던 것은 수업 시간 내내 아는 영어 단어를 주의 깊게 듣기, 친구들의 대화를 이해하려고 애쓰기였고 집에 돌아와서 배운 내용이 뭐였는지 사전 찾아보며 따로 공부했어요. 수업 중 들리는 영어에 익숙해지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는데요. 사실 영어와 본격적으로 친해졌을 때 학교에서의 방과 후 영어 보충 수업 학습이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랭귀지 센터 도움을 받았는데요. 이건 꼭 추천드려요.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. 아, 광합성 얘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았어요. 그래서 선생님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몇 문장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었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영어로 듣는 수업을 이제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단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아까 말씀하셨던 보충학습, 그리고 랭귀지 센터 이야기, 그리고 또 국제학교의 장점 등이 좀 더 듣고 싶어졌어요. 그래서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또 감사하고요. 오늘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관련해서 유학을 생각한다면 겪을 수 있는 몇몇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. 그래서 유학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남은 이야기 목요일에 또 장은비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실 테니까요. 목요일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.